희망을 낳자 사람이 미래다. 대한민국 인구정책 1순위로 가야 한다. 인구방송 KTJ 코리아 더 자녀방송 홍보대사 이오승입니다. 2020년 인구 절벽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지난 3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30번째 방송으로 대전광역시 정기현 의원님을 모시고 또 사단법인 한자녀 동학기운동연합 대전광역시 오국희 본부장님을 모시고 행복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대명절 네. 한가위가 있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예, 이제 한가위가 지났다 보니까 네. 어느덧 가을 냄새가 확 나요. 네. 가을 우리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더 노력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분 초대해 주셨는데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귀한 특별 초대 손님은요, 제가 잘은 모르는데 주변에 계신 그 리더자급 CEO들 이렇게 저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정기현 위원님을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회장님도 칭찬을 하시고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좀 뵙고 싶었어요. 네. 굉장히 뵙고 싶었고, 우리나라가 또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대전시의회에 교육위원장님으로 계시고 특별히 우리 정기현 의원님을 특별히 오늘 모셨습니다. 예, 의원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현입니다. 제 지역구는 유성구 3선거구 노원동 신성동 지역입니다. 저는 올해로 6년째 재선 의원으로서 6년째 대전시의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시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네, 출연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정기현 의원님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의 정치인으로서 대전참여연대에서 선정되셨네요. 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선정 기준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의정 활동 평가라고 해서 뭐 자치법 능력, 주민대표 능력, 집행 감시 능력, 또 이 주민과 얼마큼 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참 많네요. 예. 주요 이번에 수상 배경이 된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무상급식, 무상교복 정책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우리 대전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각 그 공약을 내건 게 있습니다. 네. 무상급식, 무상교복인데 사실 내용을 들어보면 의견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허대전시장님은 고등학교를 하겠다는 뜻이고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설동호 교육감님은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설동호 교육감님은 유치원을 하겠다는 뜻인데 또 대전시장님은 유치원 어린이집은 빼자 등등 이런 입장이 실제로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가는 지향점은 같아도 실제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복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 학부모들 의견도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본 바로는 인구 정책하고 관계되는 건데요. 네. 우리 인구가 네. 세종시로 많이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저출산 문제 더하기 대전시는 세종시로 인구 유출 부분이 있어서 인구 유출 문제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 복지를 좀 크게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인구 유출 문제와 연관지어서 교육 복지를 향상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TV 토론과 또 보도자료 내고 시의회 결의문을 채택하도록 저희가 주도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결집된 의견으로 양 집행기관에 의견 전달해서 통합해서 모두가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적으로 다 그냥 함께 가자 하는 차원에서 양쪽 다 그냥 양보가 아니라 더 성큼 한 발자국
더 나아오도록 네.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아, 네. 잘했어요. 받으실 만합니다. 네. 그래서 큰일 우리 하셨네. 시민들이 굉장히 그동안 좀 낙후되어 있었던 교육복지가 굉장히 이제 상위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네. 시민들한테 큰 선물을 작년에 줬죠. 아, 잘하셨네요. 받으실 만하고. 그분이 이제 많이 작용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들이 이 인구방송을 오늘 30번째 좀 했는데 예. 29번째까지 들어보면은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혜택을 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의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교육비죠. 예. 그리고 의료비 이런 것을 좀 많이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거 뭐 나중에라도 좀 더 참고하셔가지고 예. 오늘 무상 급식, 무상 교복 이런 것도 하셨으니까 조금 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 네. 오늘 의원님 만난다고 질문지를 또 많이 준비해 오시잖아요. 네. 요 질문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시 의회에 계시잖아요. 특히 예. 이제 교육위원회 계시고 그래서 대전시 의회와 교육위원회에 어떤 특별한 자랑거리 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교육위원회에 지금 5분의 의원이 있는데요. 네. 저를 포함해서 5분인데 우리 대전시의회 모두 여성 의원이 5분 있습니다. 그 중에 3분이 네. 교육위원회 네.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 3분은 또 정당이 모두 다 달라요. 아, 네. 그래서 우리 대전시의회 21명 중에 정당이 3개 정당의 의원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네. 그 3개 정당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교육위원회에 활동하고 아, 있습니다. 네. 여성 의원에도 다수가 네. 교육위원회에 하고 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합의를 보면 네. 여야 3당 합의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여야 3당이 모였기 때문에 네. 늘 주목거리가 되고 아, 또 합의를 도출을 해내는 게 네. 또 우리 여야 3당 합의로 나아가기 때문에 네. 대전시의회 전체의 여론을 모아내는 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꼭 교육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분쟁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죠? 위원장님이 잘 이끌어내셔서 뭐 이렇게 여야가 이렇게 다르면 뭐 이렇게 보통 밖에서는 이렇게 좀 싸움을 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는데 대전시의회는 그런 거예요? 어떤가요? 그러면 조금 이게 갈등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있긴 한데 서로 당이 달라가지고 아, 다른 당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내긴 하는데 네. 교육위원회에서 갈등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전시 전체 문제, 교육회 네. 전체 문제에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지 교육위원회에서는 네. 그래도 그럼요. 큰 갈등 없이 잘 합의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갈등 없이 잘 이렇게 의견이 수렴이 돼서 네. 이렇게 잘 가는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게 우리 시민들도 다 그 네. 로망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또 우리 교육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인구 문제에 또 관심 가졌으니까 인구 문제는 뭐 여야 뭐 3당 다 초월해서 예, 이 문제를 정당을 합심해서 초월해야 됩니다. 예,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보니까 참 든든하네요.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또 의정 활동 이전부터 해서 쭉 이렇게 걸어오신 길 그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 60년간 뭐 네. 인생을 보면 60년 다 됐는데요. 제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네, 사실에서 네. 보면 선택 연속인데 네. 저는 사실은 내성적이기도 하고 아, 또 어릴 때부터 네. 말이 없이 네. 그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학교 진학 문제나 그리고 어떤 진로 문제나 등등도 사실은 권유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성장을 해오고 갔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의 선택이 아니라 네. 뭐 가족의 선택, 아. 또 선생님의 선택, 권유 등으로 이제 제가 이 진로가 많이 왔었는데 직장에 와서 제가 또 한때 노동운동을 또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도 사실 제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주어져 가지고 주위의 권유로 덩덩 흘려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의회에 나오는 과정은 네.
사실은 제 의지로 네. 저의 선택으로 네. 나왔습니다. 네. 근데 뒤돌아보니까 권유해서 걸어왔던 그 길이나 네. 제가 의지로 선택해서 이 왔던 이 길이나 사실 후회는 없습니다. 네. 그때 그 과정이 전부 나름대로 소중하게 네. 제 인생을 다져오는 그런 길이었다고 보고 지금 제가 선택해서 온 이 길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후대 세대인 네. 아동 청소년 청년들까지 제가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제가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가 됐든 아니면 제가 스스로 선택을 했든 간에 권유를 해도 내가 의지가 없으면 아예 못 하잖아요. 예. 그러나 무엇인가 하고 싶었는데 조금은 이렇게 내향적이다 보니까 앞서지를 못했는데 예. 누가 확 밀어주니까 그래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 우리 정치인 수상하신 거 보면은 그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예. 이 의정까지 오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권유를 한 것도 저 사람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아무나 권유를 했겠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보스고 리더자 깜인데 좀 떠밀어 주니까 하는 그 예. 상황에서 다져지고 해서 더 큰 일을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하시라고 네. 그런 과정이 또 엮어져 온 것 같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의원님이 어떤 과정을 갖고 오셨는지 또 성격이 어떠셨는지 그게 또 한눈에 지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살아오시면서 가장 추억에 남는 일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것이 있으셨나요? 기억에 남는 일은 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뭐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네. 한두 가지 압축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뭔가 전환점이 있을 때 네. 사람이 어떤 전환점이 있을 때 아마 상당히 기억들이 네. 오래 가져가는데 저도 이게 진학할 때라든지 네. 직장에 제가 합격을 했을 때라든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통해서 활동을 이어갈 때라든지 있는데 가장 큰 전환점은 제가 저 연구소 생활을 29년 했습니다만 연구소를 떠나서 의회로 나오는 과정이 제일 큰 전환점 아니었겠나 싶어요. 물론 그전에도 중요한 일들이 많이 했지만 그래서 제일 기억 남는 게 의원으로서 시의원에 당선되고 연구소를 이제 떠나는 그 장면들이 가장 큰. 혹시 실례가 된다면 어떤 연구소인지? 저 연구단지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그래요. 애들이. 네. 앞으로 뭐 교육과 과학도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겠네요. 예,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전환점으로 해서 그래도 더 큰 대로에서 좋은 큰 일을 하시라고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곳으로 또 이렇게 영전을 하신 건데 그 과정 속에서도 또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이 부분하고 연관되는 건 아닌데요. 네. 저한테 좀 진짜 어려운 위기 고비가 있었다면 IMF 때 IMF 때 저랑 같이 활동했던 후배 연구원이 IMF 되기 전에 이제 퇴직을 해서 창업을 했는데 창업할 때 어려워서 저보고 보증을 써달라. 그래서 보증을 이제 써준 게 있는데요. IMF 때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그 부채가 고스란히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제 가지고 있던 작은 아파트 하나도 잃고 또 급여를 압류당해서 이제 4년간 급여 압류당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그 시기가 제일 어려웠을 때. 누구보다도 이렇게 어려운 점을 크게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어려운 분들은 또 많이 이렇게 마음 씀쓰기가 좀 애틋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뭐 저 같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직장을 잃었던 분, 사업이 부도난 분, 뭐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었죠. 그때. 네. 그중에 저도 한 명 적도 없습니다. 의원님의 네. 그때 당시 그 보증을 어려운 사람을 보증을 서주고 그걸 다 떠안고 또 그렇게 사셨던 그 고통의 그런 보상들을 나중에 복을 받으실 거예요. 예. 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든 그 일이 있으셨네요. 네. 그럼 우리 의원님이 이렇게 가족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가족 소개와 함께 우리 자녀 양육하는 어떤 교육관이라든지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말씀들 좀 들려주세요. 저 이제 제 처가 있고 네. 큰애가 딸이고 네. 둘째는 아들인데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들었습니다만 네. 큰애 딸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네. 이제 교직에 이제 자리 잡았고 아, 둘째 우리 아들은 이제 군에 갔다 와서 네. 아직 자기 길을 확실하게 못 잡고 지금 네. 다시 공부를 계속 여기저기 공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만일에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게 좀 마음에 남아요. 남는데 저도 아까 얘기대로 연구소 와서 연구원 생활 하다가 노동운동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민주운동이 이제 막 일어나고 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충분한 시간을 못 가지게 돼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는 제가 뭐 그렇게 큰 이게 인위적으로 이 길로 가야 된다, 저 길로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얘를 조언하고 도와주고 그런 차원으로 왔는데 어느 게 좋은 방법인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아이들 잘 자라주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교육위원장님 다 오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조언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그게 최고지.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거를 따라가게끔 선택해서 가게끔 울타리가 돼주는 건데 그런 역할을 해주셨고 그렇게 어려웠을 때 노동운동하고 했을 때 아빠가 또 정의로운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쁜 일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마 다 자녀분들도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 자녀 스펙 관리로 조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나치게 어떤 특정 계층에서는 자녀 스펙 관리에 부모가 사실 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부모로서는 이제 좀 아쉽고 미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멀리 내다봤을 때 어느 길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길인지는 지금 결정하기 판단한다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부모님들이 일일이 스펙 관리 해주는 그 자녀들은요 결혼해서도 엄마 나 이거 다 결혼해서도 또 엄마한테 다 물어보고 AS 한다니까요. 그게 좋은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이렇게 교육위원장님이시고 하니까 교육 철학 특별한 교육 철학을 꼭 갖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연구소를 떠나서 의대에 오게 된 배경도 사실은 교육에 있습니다. 아, 네. 예상으로 보면 이제 청소년, 청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세제로서 굉장히 효율을 추구하고 빨리빨리 그 문화에 압축적으로 성장해왔던 그런 측면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을 많이 추진해왔는데 근데 교육만큼은 청년기만큼은 지금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습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좀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하고 또 부모들은 부모 부담이 가장 많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거친 교사이지 않습니까? 네. 교사도 이거 다 거쳐야지 교사가 되니까. 네. 근데 교육의 3주체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결과가 만족하느냐, 미래가 희망적이냐, 이게 교육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그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교육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희망적이냐, 만족하느냐, 삶의 질이 높아졌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낮아요. 굉장히 이 낮아요. 정책하고도 또 네. 이어지는 네. 과제이긴 합니다만 네. 이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고 또 다양한 자기 진로를 개척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오히려 교육을 마치고 나면 희망이 없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의 교육 시스템이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교육제도를 어떻게 하든 좀 변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교육,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진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그런 교육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여전히 그 다양한 아이들, 개성이 다른 아이들을 똑같은 학교 울타리 안에 다 놓고 울타리에서 같은 지식을 주입시키고 주어진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누가 빨리 정확하게 푸느냐, 그 경쟁을 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우는, 이게 아이들한테 우리 도움이 되겠느냐, 그게 꼭 아이들 순서를 지을 만한 요소가 되느냐, 그걸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입시 위주, 무슨 좋은 대학 가기 뭐 이런 위주의 그 정말 서열 위주로 그런 교육을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성적 위주. 그 시스템은 과감히 바뀔 필요성이 있죠. 이 의원님께서 또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시니까 조금씩은 그래도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요. 우리 의원님의 또 특별한 좌우명, 삶의 좌우명 있으세요? 실제 저는 이제 인간 사회를 이제 살면서 저도 여러 그 관계 속에서 많은 활동 속에서 여러 경험들 부딪히고 이렇게 해왔지만 결국 사람들은 서로 도우면서 하는 게 그 속에서 비밀이 있는 것 아니냐 싶어요.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 사람 인자도 이제 서로 기대면서 사는 건데 지금은 너무 자기 중심의 이익과 뭐 명예와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 속에서 막 수많은 갈등과 분쟁들과 사회 현상이 생기는데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 인간은 조화롭게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 그 국조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만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라. 홍익인간. 맞습니다. 굉장히 저는 늘 새기는 살고 우리 아이들 둘째 아이 이름도 그런 뜻으로 이제 홍이라고 지었습니다. 깊은 뜻이 있네요.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럼 의원님이 이렇게 또 시정활동 하시는데 국가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국가관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특별. 국가는 우리 한번 잠시 필름을 돌려보면요. 사실은 지난 100년 정도 이번에 기획도 3.1운동 100주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1순위가 인구정책이다 이리 보고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그 방향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100년 또는 150년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 조선 후기부터 굉장히 역사가 이제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새로운 체제,
그러니까 근대화 체제가 생기면서 시민 사회가 형성돼 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우리는 계속 봉건 체제로 머물려고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시민 사회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네. 더디 맞습니다. 나왔던 그 시점부터 이제 강국들로부터 이제 침탈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에 이제 뭐 주위에 이제 강대국 사이에 네. 서로 그 우리 침략받고, 내부에 이제 국론이 막 갈라지셔가지고 네. 친일파, 친러파, 뭐 진미파 뭐 이렇게 해서 막 네. 이렇게 나눠씩 합니다. 진중파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국론이라는 미래를 우리 설계할 수 있는 국론이 형성이 안 되고 네. 그때 그 위정자들의 세력에 의해서 막 네. 그냥 네. 맞습니다. 흩어졌죠. 그래서 뒤틀려져 가지고 동학혁명도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고 나오면서 이제 나라를 빼앗기는 네. 그런 과정까지 왔는데 그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3.1 운동부터 네. 사실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기 시작 물론 네. 그전에 농민들 네. 동안 농민 전쟁이 있었지만 네. 계속 우리 대한민국은 그 민중들의 힘, 네. 시민들의 힘이 계속 작용해 왔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그래서 그게 그 항일 운동으로도 나타나고 네. 그 뒤로는 이제 4.19 네.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나타나고 독재 파도로 나타나고 그 뒤에 5.18 이어졌다가 네. 또 87년 이제 6월 항쟁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이제 촛불혁명까지 네. 하면서 시민사회의 역량이 굉장히 발현되면서 그 과거에 뒤틀렸던 역사들이 조금씩 바로잡아 나갑니다. 네. 친일파 문제도 조금씩 이게 정리가 돼 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는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씩 자리 잡아 나가고 그 중심에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바에 네. 위정자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이 과정으로 우리 민족의 이 정기가 조금씩 세워나가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국가관을 보면 결국은 민주주의, 네. 그 나라의 백성과 국민들이 네, 맞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더 계속 확장되고 또 성숙이 되면 우리나라가 더 튼튼하고 네. 더 안정된 그런 사회로 가지 않겠나 싶어서 민주주의가 확장된 네. 걸 저는 궁금했습니다. 네. 또 의원님의 또 자녀의 특별한 교육 철학, 또 교육에 필요한 좌우명, 의원님의 또 국가감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 마음이 또 든든한 면도 생깁니다. 사실 요번에 한일 그 불매운동 일어나는 것도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을 하느라 그리고 또 하나 청년들이 굉장히 감사하대요. 아베 이 정권에 의해서 우리가 몰랐던 그 시대를 또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성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치안이 외국보다는 그래도 참 좋더라고요. 뭐 다른 데 가면 권총 들고 다니면서 막 총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군중이 많이 모여도 정말 그 사건 사고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이게 선진국 의식적으로 잘 가고 있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민주주의를 지금 수출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홍콩에서 홍콩에서. 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든지 그리고 또 폭력 사태로 나아가려고 그러다가 다시 비폭력으로 또 된다든지 이런 등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과거 3.1운동을 통해서 우리 동남아 국가들에 영향을 주었듯이 지금 현재 우리 시민 민주주의도 수출할 수 있는 정도의 좋은 지금 문화가 아닌가. 국가와 민족의 어떤 전체적인 대한민국이 더 큰 도약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진통과
그런 어떤 역사 또 흐름 속에서 그렇게 또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력이 플러스 인구잖아요. 사람의 인구, 그런 인구에서 또 더 한번 요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다른 거는 뭐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보는데 인구만 해결이 된다면 세계 2위로 갈 수 있는 강대국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우리나라래요. 대한민국. 근데 그 이 인구 문제의 숙제를 풀지 못하면 계속 더 예.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의원님의 어떤 국가관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오늘도 이 정기현 시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일부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 일부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잠시 후 2부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